자, 오늘은 초반 비중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숱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구두로만 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회원, 지금도 정회원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억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똑같이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던 분이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또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주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리 단기 주력주 있잖아요. 우리가 중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었을 때 우리들은 거의 90대 10 정도로 단기를 더 많이 선호해요. 빠르니까. 중장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느리니까. 목표 수익률이 높아요. 단기는 목표 수익률 적어요. 근데 얘네들은 몇백 프로예요. 그럼 나 그럼 몇백 프로 할래요.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중장기에서 제가 리딩을 할 때 대신에 기간이 길어져요. 이거는 기간이 짧아요. 그럼 다시 왔던 5%가 다시 가요. 이쪽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단기를 너무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기도원의 최대 강점이 단기 주력주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단기 주력주를 몇 년치 데이터를 내보니까 승률이 70%입니다. 승률이. 이것을 우리가 따지면 10종목을 들어갔을 때 7종목은 익절, 3종목은 손절하는 구조예요. 처음에 설명서에 여기까지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단기 투자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열광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중장기에 열광하라고 했지. 근데 그 말은 이미 뒷전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억대 투자자인 이분이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신규로 들어오셨을 때 하필이면 그때 단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서 승률이 쭈쭈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늘 신규 회원들은 조심해라. 3살짜리 아이가 3발 자전거를 타지 않고 2발 자전거 또는 더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단기 종목들도 10만원, 많이 들어가봤자 50만원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막 나요. 손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 하겠죠. 익절한 금액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손절 대신에 우리가 뭘 진행을 하죠.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는 10만원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 이제 해가지고 손절 대신 추가 매수 50만원 들어가고 또 밑에서 이제 내려가면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또 잘 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50만원, 100만원씩 계속 날마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기 주력주 같은 경우에도 익절가가 있고 매수가가 있고 손절가가 있고 1차 지지 라인이 있고 2차 지지 라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분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1차에서 추가 매수 또 진행해버리면 바로 올라갔던 구조였어요. 이분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땐. 근데 갑자기 계속 이렇게 바로 이 역삼각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엔 10만원, 50만원 들어가던 걸 이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이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원, 50만원 이렇게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큰 돈을 들어가게 되니까 2차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바로바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 비중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있었죠. 내려왔어요. 근데 또 3차까지 내려옵니다. 또 4차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격하다 보니까 비중이 물려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다? 5천만 원이요. 1억 중에 5천만 원이 물려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1억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천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마이너스 50%.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강의했을 때 내용 중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 추가 매수할 때도 선생님 마이너스 %, 아니면 안 한다. 70%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65%대도 하고요. 어떤 것은 80%일 때도 해요. 근데 보통적으로 선생님은 종목이 마이너스 70% 돼야만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그럼 저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이너스 35%면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죠. 비중을 막대하게 들어가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수익을 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매집했었던 타점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우리는 매도를 안 했죠. 매수를 계속 진행을 했죠. 왜? 더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그 퍼센트가 250% 최종, 233%, 275%, 251%, 그다음에 여긴 284%, 그다음에 여긴 268%, 여기는 264%, 265% 해가지고 우리 정회원들 수익 인증 몇 개만 추려온 거예요. 왜 제가 이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냐?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보여드리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결과론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삼부터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마지막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코초코님 여기에서 매집한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마지막 매집한 이후에 이렇게 올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한 그분이 억대 투자자가 여기에서 다 몰빵을 한 거예요. 여기로 내려왔을 때 비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수익금이 적거나 아니면 그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삼부토건이 우리 영우님이 수익금은 적지만 309% 수익을 내셨고, 그 다음에 9,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285%, 그 다음에 여기 140%, 여기 127%, 그 다음에 여기 151% 이런 수익도 많이 있고요. 누보, 다이나믹 디자인, 또 상신전자, 뭐 DYD, 위니푸드 엄청 많아요.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웰바이오텍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집한 구간이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한 거고요. 삼부토건도 우리가 매집했던 구간 자체가 이 구간대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큰 차트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반등할까 하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내려오니까 기다렸다 이 부근에서 마지막 쓸어 담아서 이렇게 200 몇십 %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웰바이오텍도 수익을 내기 전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지만 결국엔 떨어진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다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단기 저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도 보세요. 웰바이오텍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면 사버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네, 여기 오면 또 사야지 하고 샀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자기 딴에는 비중을 태웠는데 더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올라와도 어디까지 올라요? 본절까지 올라와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또 내려와 버려요. 만약에 여기서라도 정리를 하고 나서 비중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비중 100만 원만 들어갔어야 돼. 근데 1000만 원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900만 원을 본절치기 하고 나서 100만 원을 맞춰놓고 밑에서 내려왔을 때 900만 원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여기입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제가 이 종목을 100만원어치를 사서 마이너스 70%가 되자마자 전 900만원을 추가 매수해서 지금 현재 매입 금액은 995만원이에요. 왜? 애초에 투자금이 1000만원이었으니까 뭐 뒷자리 그냥 5만원 더 해주시고, 근데 매입 금액이 이건데 추정 자산이 얼마냐면 1367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만원 들어가서 367만원 벌었으니까 1367만원이 된 거예요. 5만원 좀 부족하니까 수익금은 370만원인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어요. 기회는 줘요, 안 줘요? 이 종목들이 기회는 줘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1000만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반드시 본절치기 한 기회를 줘요. 그럼 여기서 900만원을 매도하고, 그럼 얼마 갖고 있어요? 100만원 갖고 있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타점에서 900만원을 들어갔다면 여기서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자, 여기서 1000만원 맞춰져 있어요. 올라올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 다음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나 이제 큰일 났어 하고 매도해버려요. 그럼 이제 수익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타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몇십 프로냐,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 어차피 똑같은데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999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체크돼 있어요? 마이너스 65.62%. 제 말 이해되나요? 아까 전에 그분이 얼마라고요? 1억 투자자인데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금액대가 마이너스가 50%라서 손절 못하는 거 말고요. 우리 종목이잖아요. 우리 종목은 반드시 뭐 한다? 올라온다라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이런 기회 줄 때 아까 전에 900만원 비중 챙기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손절치면 또 다시 여기서 100%를 또 벌어야지 1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자, 여기서 1000만원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결정적인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와도 못 사요. 왜? 비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그럼 보세요. 자, 신규분들 들어오면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년 차부터 내가 연습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라고 했죠. 그리고 2년 차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억대 투자자는요, 마이너스 50%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은 중장기 종목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1,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50%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1년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3개월 때부터 천천히 내가 연습을 시작하되 1년 차 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2년 차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차트에 대입해 볼게요. 자, 이때가 2021년도예요. 한 6월 정도, 7월 정도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오, 이거 저점 왔다, 자기 딴에는.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2년 7월에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거의 한 50%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1월 정도에 마이너스가 한 60%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2023년 7월 정도나 돼가지고 얘네들이 올라온 거예요. 얼마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혼자 본절치기 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쭉 기다리다 보면요, 자, 이때부터 쭉 기다려요. 2021년 7월이에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연습하다가 쭉 밀렸어요. 그러다가 2021년 7월 정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보세요. 2022년 7월이죠. 1년 차 때부터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땐 여기에서 1000만 원 몰빵했으면은 여기서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왜? 2년 차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2023년 7월에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2023년 7월이 아니라 한 6월 정도에만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2년째 되는 때가 여기거든요. 2년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땐 얘네들이 퍼센트가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중간한 저점에서 몰빵해가지고 그분은 마이너스 50%를 때려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년을 기다렸다가 거기네요 하고 여기, 대충 여기죠.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360%가 수익이에요. 이미. 그것도 비중도 크게 들어갔죠. 왜? 2년차 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마이너스 65%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2년째 매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360%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다린 시간 똑같습니다. 2년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몰빵 투자한 그 신규분이나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바보 마냥 말 고지고대로 다 믿고 가만히, 그래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2년 동안 요런 것만 있어야지, 차라리 그런 바보가 더 낫다니까요. 그랬을 때 플러스 360% 수익 본 사람이랑 요런 차이가 극과 극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걸 건지고도 왔을 때 본절치기나 했을 거예요.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평단가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한 요 정도에서 샀다고 해볼게요. 요 정도에서. 이때가 저점이니까 단기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똑같은 수익을 봤을 때 보이세요? 2년 동안 바보처럼 기다린 사람들은 360%를 수익을 보는데, 이 사람은 기다려서 끝까지 먹었다고 한들 70%밖에 안 돼요. 똑같은 시간을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너무도 저한테는 큰 강점이었어요. 제가 매수를 하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매수를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은 내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올라갔어요. 근데 봐보세요. 제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가면 배가 아프죠. 근데 제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내려가면 진짜 위로를 많이 얻어요. 진짜 나 잘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점이 올 때까지. 저점이 와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바보고요. 나는 이런 어중간한 저점을 사지 않을 거야. 내가 비중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놓치기 아까운데 하고 비중 1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30% 수익 줘요.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 챙겨가지고 그런 종목들로 용돈 챙겨요. 그러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런 데서 안 사요. 저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머지 비중 900을 써서 1000만 원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강의용 종목이에요. 그것도 소액 고작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3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플러스 60%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현재 지금 37%인 이 종목이 플러스 6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요 플러스 6%까지 내려갔어요. 그렇다가 이 종목이 지금 플러스 37%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 60%일 때 왜 안 팔았어요? 팔 때가 아니니까 안 팔았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샀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기서 1차 100만원 여기에서 900만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요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플러스 60%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팔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왜? 제가 목표한 금액은 여기까지인데 고작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놓고 왜 팔아요? 플러스 60% 수익 보려고 중장기 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600%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1년에 300% 정도는 잡아야죠 중장기를 잡았을 때는. 근데 중장기랍시고 들어가 놓고 30% 수익 내고 나와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30%면 30억이니까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겠죠. 근데요 1000만원 들어가고 30% 수익 내봐요.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뭐 해먹고 살아요? 중장기로 들어가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만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기도원의 사람들은요 30% 수익은 그냥 0.3%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표 수익률이 진짜 짱짱한 애들만 잡고 있잖아요. 아셨죠?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송을 보고 뭔가를 결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결단을 해도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묵묵히 인정하고 그 사이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처음에 왔을 때 실수하지 말으라고. 우리 처음에 오신 분도 기억나시죠? 스스로 알 거예요. 이제 들어온 지 3일 차인데 수익금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를 봤더니 0. 몇 %예요. 스캘핑 친 거예요. 몇억 단위로 그렇게 스캘핑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0.23%에 뭐 몇십만 원 수익이 나와버리죠. 그런 종목들이 밑으로 물려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억대 다 물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1, 2년 동안 손절도 못하죠. 앞으로 올라올 거 아는데. 여러분 앞으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면 진짜 막막한 감이라도 있죠. 근데 앞으로 올라올 종목을 마이너스인데 계속 기다리는데 비중이 없어요. 그럼 진짜 막연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도 바보 같고.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저점까지 기다려요. 저는 악착같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선생님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얘네들이 2021년도였는데요 여기가 2023년도고요 그럼 진짜 만 2년이 지났잖아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여기 이 타점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기다린 건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종목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근데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에서 물려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났어요. 100만원 있는 사람인데 나는 1000만원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월해져요 사람이. 그쵸? 근데 내가 1억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난 1000만원인데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되도록 물려있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웰바이오텍 종목 검색을 해보면요 웰바이오텍 언제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요? 저 마이너스 언제 물려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요 와 진짜 기다리는 내가 용자다, 내가 승자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에서 멘탈 싸움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선생님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이 없으면 어쩌죠? 이 종목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이게 마지막 매매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럴 일 없어요. 왜? 이런 중장기들은요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웰바이오텍하고 동급인 종목들이 70개가 있었어요. 70개가.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인 종목들 10개만 뽑아다가 여러분들 드린 거였어요. 나머지 60개는 대기하는 종목이었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밑에서 900만원 추가 매수한 종목이 그 중에 60개 중에 하나였어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10개보다 훨씬 더 급이 떨어진 종목이었다고요. 그래도 엄청나게 목표 수익률은 높잖아요. 이해됐죠?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공감이 돼요?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이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누구? 정회원의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물려 있어요.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 기다리고 있어요. 본절치기라도 하려고. 그 시간이 1,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음번에 매매가 성립이 될까요?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기에서 3개월 기다리고 여기서 1년 기다리고 여기서 2년 기다렸던 사람들은 뭘 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공부를 했잖아요. 계속 날마다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본절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주겠죠. 지금 이것이 360% 올라왔다니까요. 이거 1년 안 됐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바로바로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복학습을 해야지 맨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왠지 알아요? 어려워서? 여러분의 주식 경력이 없어서? 아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대출이나 막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조급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을 기다려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같이 똑같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정답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느끼고 있잖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알면서도. 여러분 마약 나쁜 거 아시죠? 근데 마약장인들은 마약을 끊습니까? 거의 못 끊고 그 말로가 죽음으로 끝나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친숙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쉽게 끊습니까? 정말로 노력하면서 끊죠. 근데 대부분 못 끊죠. 술도 마찬가지로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 못 끊어 병원 가서 그 쌩 난리를 치고 알코올 병동에 입원하고 난리를 쳐야지 그나마 끊을까 말까 하고 그 알코올 병동에서도 몰래 이제 나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만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똑같은 실수를 또 할까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술이 내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가 내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도박이 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박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돈은 마약입니다. 여러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그 수술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에요. 똑같은 마약인데 어떤 때는 의약품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진짜 안 좋은 마약으로 쓰입니다. 이 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마약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진통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초월적인 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의사예요. 우리에게 돈이 의로운 돈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으로 쓰이는데 결국에는 이 돈으로 남들을 조롱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내 사치만 앞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경멸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약품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준 사탄의 꼬드기에 넘어간 여러분들의 마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결국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에 돈이 그것도 의롭지 못한 돈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